미분을 간단히 말하면 뭐라고 부른다 했더니 자꾸 딴 얘기 하던데. 미분을 간단히 말하면 뭘 구하는 거라고 했니?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쵸? 미분. 뭐 중간고사도 봤는데, 그치? 이 기울기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에 따라 증가한다, 감소한다, 평평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계속 증가하다가 요 다음엔 감소할 거야, 뭐 이런 것도 그릴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기까지 연결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따라올 것이 이제 최대나 최소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디테일한 것들은 아마 기말고사 때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중간고사 때 거기까지 시험을 봤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래프까지 시험을 봤다 하더라도 기말고사에 그래프가 빠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적분하다 보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은 미분 또 나와요. 이 안에도. 그래서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는 계속되는 겁니다. 끝까지 계속. 여러분 졸업할 때까지. 그거를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미분을 간단히 말하면 접선의 기울기고요. 그럼 적분이란 무엇이냐? 미리 한번 살짝 이제 큰 그림을 그려주는 거거든요. 적분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부정적분과 정적분으로. 사실 중요도로 본다면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부정적분은 이렇게 보면 돼요. 부정적분은요, 정적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적분을 하기 위해서 부정적분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는 부정적분 문제가 거의 없어요. 몇 문제 없을 거예요.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30문제 중에 미분이 10 몇 개 나온다고 친다면 그 중에 부정적분 문제는 아마 한 문제 나올까 말까일 겁니다. 대부분 다 정적분 문제예요. 부정적분은 뭐 하는 거냐면은 간단히 말하면은 이거는 미분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적분 같은 경우는 간단히 말하면 이거는 넓이 구하기라고 보면 돼요. 사실은 부피 구하기도 적분을 이용하는데 부피 구하기를 안타깝게도 안 배워요. 교육과정에 그게 빠졌습니다. 옛날에는 회전체도 나왔는데 심지어 요즘에 안 배워요. 회전체까지도. 그리고 그 조금 그나마 좀 순화된 부피가 저기 미적분과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투에서는 아예 배우지도 않아요. 부피를. 여러분 뿔 부피할 때 왜 3분의 1 SH 왜 3분의 1 왜 부는지 알아요? 모르죠. 뿔 부피 공식 알아? 뿔 부피 공식이 뭐야? 개차반이구만. 아우씨, 중1 때 배웠던 거잖아, 이씨. 초등학교 때도 비슷한 거 배우나? 중1 때 안 배워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높이라고 배우지 않았어? 3분의 1을 왜 붙냐고, 그럼 대체. 아, 이건 기억해야지. 9의 건널비가 뭐야? 9의 부피는 뭔데? 요거는 조금 헷갈리기도 한다, 애들이. 잘 안 나오니까. 근데 뿔은 많이 나오잖아. 뿔은 그나마 많이 나오는 편 아니에요? 직육면체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다른 입체적인 요소 뿔은 그나마 잘 나오잖아요. 3분의 1이 왜 붙죠, 대체? 9의 건널비 이거 몰라요? 공식? 처음 봐요? 4파이 R제곱? 9의 부피 이거잖아요. 처음 봐요? 이건 알아요? 이거 미분하면 이거 되는 거? 이거 미분하면 이거잖아. 외우기 쉽지 않아 이제? 하나만 외우면 되는 거네. 부피만 외우던가. 그치? 근데 왜 이 3분의 4라는 계수가 왜 붙은 걸까? 이것에 대한 얘기를 못 해요, 지금은. 근데 적분에 와서 이걸 할 수 있다 이거죠. 부피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어. 안타깝지만 이거를 너희들은 맛을 못 보고 미적분은 가야 맛을 보게 될 거야. 그래서 부피 얘기는 안 할게요. 일단은 넓이 얘기만 할게요. 앞으로는 이제 부정적분이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 정적분은 뭐야 하면은 이제 넓이 구하는 거, 이걸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일단은 대충 큰 그림은 그려지겠죠. 미분은 간단히 말하면 뭐라고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 부정적분은 그거를 거꾸로 구하는 겁니다. 우리 미분기호 프라임이라는 기호 썼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뭐 x 세제곱을 미분한다면 이렇게 프라임 써가지고 이렇게 썼던 거, 그쵸? 근데 프라임이란 기호 말고 또 다른 기호도 하나 배우죠. 나도 수업 시간에
잠깐 설명했었고 많이 하진 않았어.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마 한두 번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프라임이라는 기호 말고 또 뭐 썼어? 어? 뭔 기호? 안 썼어? 안 배웠어? 뭐 물어보잖아. 궁금해서. 이씨. 이런 기호 처음 봐요 혹시? 이것도 미분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 이게 조금 더 정확한 기호입니다. 다시 할까요? 미분이 접선의 기울기라며. 기울기의 정의가 뭐였어? 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런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근데 이 간격을 작게 만든다는 의미로 사실은 이런 거 쓰는 거잖아요. 이해가죠? 너무 작은 간격이니까 마치 한 점처럼 보여서 그 그래프 한 점에서의 기울기 같은 느낌이라 보니까 접선 같은 느낌인걸 해가지고 접선 기울기를 배웠던 거 아니었어? 요거를 간단하게 기호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마치 이 델타가 0에 가는 극한을 만나면 이것을 그냥 D라고 쓰는 것처럼 생각해서 저 기호를 dy dx라고 쓰기도 한다는 거죠. 읽을 때는 dx분의 dy라고 읽는 건 아닙니다. 서양식으로 본다면은 dy over dx라고 읽거든요. 이거를 내용 간단하죠. dy가 dx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쵸? 걔들은 실제 분수 읽을 때도 뭐 5분의 2가 나오면은 2 over 5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이해 가요? 걔들은. 이거 그냥 단순하잖아. 위에는 2가 있고 아래에는 5가 있다 라는 뜻에서 이렇게 읽는 거죠. 대신에 뭐 이렇게 특수한 거 나올 때는 half 이렇게 읽기도 하잖아요. 그쵸? 특수한 분수가 나올 때는 다르게 읽기도 하죠. 뭐 쿼터라든지 하프라든지 이런 거. 근데 어쨌든 이런 일반적인 분수는 이렇게 읽는단 말이야. 누가 누구 위에 있다. 누구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애들은 이걸 그냥 dy over dx로 읽어요. 그냥 걔들이 숫자 읽었던 거랑 똑같이 읽어요. 걔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못 읽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이거를 5분의이잖아요. 그쵸? 이게 무슨 뜻인데? 5개로 나눴을 때 그 중에 2개란 뜻이란 말이야. 이게 뜻이. 그렇잖아. 하나를 5개로 나눴을 때 그 중에 2개만큼. 우리는 나눈다는 개념이 일단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어떤 물체를 몇 등분한다. 이게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기울기는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렇지 않니? 기울기라는 게 기울기가 3분의 1이면은 3만큼 등분해서 1만큼 올라가는 뜻이야? 그건 아니잖아. 뜻이. 그렇지? x가 3만큼 증가할 때 y는 1만큼 증가한다 이 뜻이지. 이게 x를 3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뜻은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기울기 읽을 때도 좀 그렇지만 특히 이거 읽을 때는요. dx분의 dy라고 읽진 않아요. 그러니까 dx 등분한 다음에 그중에 dy만큼 이런 의미는 아니니까. 실제는 나누기의 의미지 나눗셈의 의미지 몇 등분했다의 뜻은 아니기 때문에 읽을 때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냥 dy dx라고 읽는 거고요. 사실 뭐 읽는 건 안 배워도 돼요. 읽는 거 시험에 안 나오잖아 어차피. 그냥 편하게 그냥 분수처럼 취급할 수 있고요. 읽는 것만 이렇게 몇 등분했다는 의미로 읽는 건 아니고 그냥 분수랑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쨌든 읽을 때는 dy, ds라고 읽는 건데요. 얘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4개의 글자 중에 요 3개가 한 묶음이에요. y는 여기 분자에 쓰기도 하고 오른쪽에 쓰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요 3개는 한 묶음이라 보통 이렇게 기억해두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x로 미분한다는 뜻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은 이거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x제곱 y 이런 게 있어. 이게 x로 보면 2차식이죠. 근데 y로 보면 이거 1차식이거든. 이해가? 뭐 지금 너희들은 안 배우겠지만 나중에 편미분이라는 것도 배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고등학교 과정과 대학 과정이 막 섞여 있어. 그래서 이제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래서 이거를 x로 미분해라라고 하면은 이거요 x 2차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y로 미분한다 라운드라고 쓰는 건데 하면요 y는 1차식이잖아. 이해해줘.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자를 변수로 볼 거야? 다른 문자는 상수 취급하고 어떤 문자를 변수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이거는 x에 대한 2차식도 되는 거고 y에 대한 1차식도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문자로 미분할 거야? 이거 y인데. 어떤 문자로 미분할 거야가 되게 중요해요. x를 변수로 보고 미분하느냐 y를 변수로 보고 미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입장을 표현할 때 쓰는 기호로 좋죠, 이거는. 아, 나 X로 미분하는 거구나 알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것도 3X 제곱인데요. 이런 방법, 프라임이라는 기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기호도 있다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오늘 배울 부정적분에 이 기호가 나오거든요. 이해 가나요? 핵심 포인트는 원래 사실 요 문자랑 요 문자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는 둘이. 이거 갖고 어떤 친구가 어쨌든 막 질문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봐봐. y는 뭐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5가 있다고 쳐봐. 이렇게. 요거 미분할 때 우리 어떻게 썼냐면 보통 프라임 해가지고 이렇게 썼던 거잖아. 이렇게. 요 이해 가지고 무슨 말인지. 요거를 방금 얘기한 이 기호. 이게 이제 라이프니츠가 개발한 방법인데 라이프니츠식 저 기호 표기법으로 쓰면 뭐로 쓰는 걸까? 이렇게 쓰는 거야. 다시 한번. y는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5죠. 양변에 요 기호를 넣는 거예요. dx라는 기호를. 요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변을 x로 미분한답니다. 이게. 양변을 x로 미분하면은 양변에 보다시피 왼쪽에 이 기호를 하나씩 딱 붙이는 겁니다. 요거는 좀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가로를 하나 쳐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쓰는 거야? 요게 말 그대로 dy dx 아닌가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써왔던 이거랑 같은 거라고요. 그럼 좌변, 우변은요? 요 문자랑 요 문자랑 같죠?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미분법 쓰는 겁니다. 요거 미분하면 뭔데요? 하면 3x 제곱 더하기 요거 미분하면 뭔데요? 4x 상수항 0. 그래서 요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수투할 때는 y''은 얘라고 썼던 거고 이제 나중에 미적분 가면은 이렇게 써요. 이런 식으로. 똑같으니까 너무 헷갈릴 건 없습니다. 이것도 같은 미분의 기호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요 문자랑 요 문자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제곱을 미분한 건 2x라며. 그러면 봐봐. y제곱을 미분한 건 뭔데? 2y야? 이거 뭐 문제에 따라서 x가 변수이기도 하고 y가 변수이기도 하고 그러네? 이걸 좀 더 명확히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x제곱을 미분한다를 x제곱을 뭘로 미분한다? 정확히 말하면 x로 미분한다. 그게 뭐라고? 그게 2x다 이런 거고요. 이거 뭐야? y제곱을 미분할 거지. 그 y제곱을 누구로 미분해? y로 미분한다는 거거든. 이렇게. 그게 얼마인데? 그게 2y죠. 이해가? 요 기호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정확한 거는 나중에 미적분 가서 배울 테니까 일단 기호로서 하나 더 추가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한번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이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렇지. 프라임으로 충분한 거 아니야? 했겠지만 아까 봤잖아. 문자가 다변수란 말이야. 이제 변수가 여러 개가 나온다고. x, y, z, w, t 얘기. 그러지 않겠어? 예를 들어서 뭐 미사일을 쏘는데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리가 초속, 처음 출발할 때 속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사각 몇 도로 쐈느냐, ICBM을 몇 도로 쐈느냐, 그 다음에 온도, 그렇잖아. 영하권에서 쐈느냐, 사막 한가운데서 쐈느냐, 바람, 풍향, 여러 개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날아가는 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알래스카에서 쏘면은 거기 추운 곳이니까 뭐 액체 연료가 좀 많이 얼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 활성화가 좀 느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날아가는 거리가 다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물체가 뭐 날아간다라고 했을 때 날아가는 거리라는 개념이 그 거리 값이 단순하게 처음 속도, 처음 각도뿐 아니라 뭐 기온이나 다른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변화율을 구하고 싶다면 날씨가 1도 올라갈 때마다 거리가 얼마씩 늘어난다라든지 이해가? 바람이 얼마큼 맞바람이 얼마큼 불어올 때마다 얼마큼씩 덜 날아간다든지 여러 가지 측정이 필요할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떤 변수에 대한 변화율인데 를 찾을 때 나 이거를 속도로 미분하고 싶어. 나 이거를 각도로 미분하고 싶어. 그렇죠? 어떤 변수에 따라 변화율을 구할 건데 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D라는 기호가 이것까지 하면 이제
이제 약간의 미적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눈이 좀 떠지는 거야, 이제. 단순한 그냥 뭐 접선 기울기 구하고 넓이 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 이 변화율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구나. 재미없지? 어쨌든 요거죠. 자, 이 상황을 이제 거꾸로 하겠다는 게 오늘 배울 부정적분입니다. 기호를 어떻게 쓰느냐? 일단 여러분은 초심자니까 요 안에다가 그 미분이 되어버린 함수를 적어주시고요. 누구? 지금처럼 본다면 3x제곱. 그 결과가 뭐다? 얘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제 거꾸로죠. 그러니까 얘를 미분한 게 뭐예요? 얘잖아요. 그쵸? 그럼 반대로 얘를 부정적분한다. 그러니까 미분을 거꾸로. 너 미분하기 전에 뭐였어? 얘다. 이게 쓰겠다 이거죠. 읽을 때는 이거 인테그랄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인테그랄. 여러분 책에 써 있을 거예요. 인테그랄 이렇게 읽고요. 기호는 S자를 기계 늘어뜨리는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S자 늘어뜨리는 모양이고 읽을 때는 인테그랄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인테그랄 3x제곱 dx라고 씁니다. 여러분 초심자니까 더 이상 깊게 얘기 안 할게요. 어저께 이제 학생이랑 막 지금은 녹화 중이라서 이제 조금 원래 수업할 때도 말도 없지만 애들이 그치? 녹화 중이니까 더 말이 없어지거든 애들이. 왠지 위축되고 왠지 쫀단 말이야 애들이 그치? 녹화 중일 때는 더 심해져요. 어제는 이제 그거 없어가지고 막 애들이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설명을 이것저것 막 했어. 약간 좀 잡탕스럽게. 아, 걔들도 녹화했구나, 참고로. 유튜브에 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사실 요 D 뒤에 있는 요 문자까지 약간 별도죠. 그러니까 S 따로, D 따로, 요 뒤에 있는 문자 따로, 세 개가 다 따로따로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아직 초심자니까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이 파란 거 둘 사이에 요거 써주고요. 결과 이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읽을 때는 인테그랄 3x제곱 dx. 이게 가져 무슨 말인지. 자, 근데 x세제곱을 미분한 거는 3x제곱이죠. 하지만 x세제곱 뒤에 더하기 10이 있는 거. 얘를 미분해도 3x제곱 아닌가요? 상수는 미분하면 지워지니까. 뿐만 아니라 x세제곱 뒤에 빼기 뭐 1조. 아, 1조만 썼으면 좋겠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뭐 자기 재산이 뭐 3조쯤 된다면서요? 왜 물어볼까? 미분하면 뭐예요? 아무 의미 없어, 그치? 3조가 있어도 미분하면 사라집니다. 그쵸? 이해가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똑같잖아요, 보다시피. 그럼 반대로 물어봅시다. 얘를 적분한 건 누구야? 그러니까 얘가 누구를 미분한 거야? 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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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모르죠. 뒤에 상수 부분은 우리가 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상수는 어차피 다 지워져 버리니까 여기에는 흔적이 안 남거든. 그치?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얘를 부정적분한 건 누구냐? 즉 미분하기 전 단계가 누구냐면은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적분 쓸 때마다 항상 뒤에다가 플러스 C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C의 의미는 상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로 0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문제에 따라 다른 거죠. 문제를 봐야 알아요, 그거는. 단순하게 이것만 물어본다면은 C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이 C 값이 10이다, 10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분입니다. 그래서 부정적분의 정의를 말할 때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건 표기법으로 많이 쓰는 거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문자 F를 미분해서 소문자 F라고 생각을 합시다. 요 표기법은 많이 쓰는 표기법이거든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이렇게 써요. 우리는 왜냐면은 3차를 미분하면 2차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차수가 하나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야? 차수가 하나 이렇게 줄어들잖아. 차수가. 그치? 그러니까 정말 작아진단 말이야. 차수가. 그러니까 작아진다는 의미에서 큰 거 미분해서 작은 거 됐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통 적어요. 대문자 함수 F를 미분해서 소문자 함수 F가 됐다면 우리는 이걸 보고 앞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인테그랄
소문자 fx dx는 무엇일 것이다? 대문자 f 플러스 c일 것이다. 이게 바로 간단한 부정적분의 정의입니다. 간단하죠? 부정적분의 정의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이름을 붙여본다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피적분 함수라고 불러요. 이게 단어만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적분을 당하는 함수라는 뜻이고, 그렇지? 라지 fx라는 요 함수를 보통 원시 함수라고 불러요. 원시인. 내가 이 단어를 딱 처음 듣는 순간 원시인? 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 너희도 안 그러니? 원시 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래의 함수라는 뜻이 되겠죠. 원래. 처음. 근본 함수. 그 다음에 이 C를요. 부정적분이라고, 아니, 적분상수라고 부르거든요. 적분상수. 다른 용어보다는 아마 이 용어가 제일 많이 쓰일 거고요.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용어도 가끔씩 등장할 거니까 용어는 알아야겠죠. 일단.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맨 마지막에 있는 C가 적분상수고, 이거는 뭐라고요? 상수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고요. 실제로는 저 값이 구할 수도 있고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적분할 때마다 뒤에다 C 쓰는 거를 깜빡깜빡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 갔나요? 이게 여러분 책 138페이지의 첫 번째 노란 박스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위에 있는 내용까지 설명 다 했고요. 혹시 내가 빼먹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너희들은 그냥 요거만 보고 바로 문제 풀고 이러지 말고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얘들 문제 풀어봐라고 하면은 요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봐줘. 내가 깜빡하고 빼먹고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제도 어떤 학생이 질문하더라고. 선생님 인테그랄 dx 이게 어떻게 뭘 보고 이걸 질문했지 갑자기? 나도 이걸 보는 순간 아 맞다 이것도 설명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건요 보통 숫자 여기가 이 피적분함수니까 숫자 1만 있을 때 보통 1을 생략해서 이렇게 써요 보통. 이해 가죠? 자세한 거는 나중에 같이 배울 거니까. 1은 적분하면 x 되는 거 혹시 이해 가요? 다시 할게요. x를 미분하면 1이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인테그랄 하고선 dy라고 쓰면요. 이건 y 더하기 c입니다. 이때는 변수가 y라서. 사실 이런 얘기도 어떻게 했거든. 그래서 이제 굳이 요거 바뀌는 걸 먼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하자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있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는데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어차피 나올 거니까. 혹시라도 이런 거 몇 개 빼먹을 수도 있거든. 수업하다 보면은. 내가 이걸 이렇게 읽는 편은 아니잖아. 그치? 책을 들고 읽진 않잖아. 그러니까 빼먹은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제발 좀 꼼꼼히 좀 읽어보세요. 첫 번째 내용, 첫 번째 박스는 이해 갔죠? 이거 지울게요. 두 번째 박스 내용은 얼핏 보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게. 근데 사실은 되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x세제곱을 미분한다? 그럼 뭐지? 3x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3x제곱을 적분한 건 뭐야? x세제곱이지, 그치? 그래서 봐봐, x세제곱을 미분하잖아? 요게 이제 3x제곱이잖아. 요 식을 다시 이렇게 적분하면요, 그러면 x제곱이겠죠. 대신에 얘는 c가 이렇게 붙어요. 이해 가요?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미분한 다음 적분한다 예요. 그쵸? 이해가요? 미분한 다음 적분한다. 어떤 함수를 이렇게 세제곱을 이렇게 하는 게 미분이래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건 적분이래매. 좀 더 정확하게 부정적분이래매. 부정적분은 그래 이 뒤에 있는 c가 얼마인지 모른다 이거야. 정해지지 않는다 이 상수값이.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라고 딱 집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이 부정적분이에요. 이해 가요? 부정적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는다는 뜻에서 부정적분. 그럼 여기서 일로 가는 게 미분이고 일로 가는 게 부정적분이면 얘한 다음에 얘하면은 다시 원상태 아닌가 이렇게? 근데 얘는 어떠냐? 보다시피 부정적분을 나중에 하잖아요. 계산 순서는 얘를 먼저 하고 얘를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그러니까 적분을 나중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상수 c가 붙어요. 이해 가요? 근데 이제 반대로 자 세제곱 적분은 아직 못하니까 이걸로 그냥 할게요.
3x제곱을 적분하면 뭐죠? x세제곱이죠? 더하기 c가 있겠지만 그걸 미분하면요. 그러면 3x제곱 아닌가요? 다시. 그러니까 두 번째 쓴 건 뭐예요? 적분하고 미분한다예요. 순서가 좀 다른 거 느껴져요? 위에 건 뭐라고요? 미분하고 적분한다고, 아래 거는 적분하고 미분한다예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을 한 번씩 하면은 결과가 어떨까? 대신에 순서에 따라 누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미분이 먼저냐, 적분이 먼저냐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달라져요. 얘는 상수가 안 붙어요. 요 안에 있는 함수, 피적분 함수가 그대로 나오지만 상수가 안 붙어요. 하지만 얘는 요 곳에 상수가 이렇게 붙어요. 보다시피. 그 차이를 알겠느냐예요. 두 번째 박스에 나오는 거는. 이해가? 근데 두 번째 박스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저 프라임 기호를 안 쓴 거죠. 요걸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쓴 거야. 세제곱을 뭐 한다고요? 미분 하고 나서 이걸 뭐 한다고요? 다시 적분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뭐가 나온다고? 세제곱 안에 있는 저게 그대로 나와. 하지만 얘는 C가 붙어. 반면에 X세제곱이라는 함수는 아니잖아. 저거 3X제곱이잖아. 아직 안 배워서 그래. 이거를 먼저 적분을 해. 그럼 X세제곱 더하기 C겠네. 그치? 그것을 이번엔 다시 미분을 해. 그럼 뭐 나오겠냐? 다시 3X제곱 나오죠. 이해가? 이 검정 부분이 그대로 나오지만 얘는 C가 붙고 얘는 검정 부분이 그대로 나오고 끝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냐고요? 차이점. 이제 저 검정 부분에 fx를 넣은 거죠. 그게 여러분에 있는 두 번째 박스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 이거를 나는 미분을 먼저 한 다음에 이거 미분인 거 이해 가죠? 나는 이거를 적분할 거야 하는 거죠. 적분을 나중에 했지. 그러니까 얘는 어때? 상수 C가 붙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첫 시간이에요. 그쵸? 적분 첫 시간이죠? 그러기 때문에 저 뒤에 반사된 것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저거 어떡하면 좋니 저거. 여기 교실이 다 괜찮긴 한데 낮에 햇빛이 저쪽이 남쪽인가? 남쪽이 어디야? 여기 옛날에 아이폰 그 나침판 있었는데 지금도 되나? 그래? 봐봐. 어디가 남쪽이야? 아니 햇빛이 들어와서 여기 안 보여. 칠판이 반사돼서. 아이폰에 옛날에 맨 처음에 아이폰 첫 세대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1세대라고 해야 되나? 나도 그거 썼었거든. 나도 아이폰 썼어요. 그때 되게 워너비였잖아. 사람들이 간지난다고. 이쪽이 남쪽입니까? 지금 몇 시죠? 1시 47분? 그럼 해가 이쪽이 남쪽이면 여기가 동쪽 아니야? 그러면 해가 이렇게 또 이렇게 갔잖아. 그래서 이게 눈빛이야? 이 제기랄. 아이씨. 안 보여. 여기 반사돼가지고 칠판이. 몰라. 운명이야. 어쩌라고, 씨. 운명이야, 씨. 누가 계속 하래? 내가 저거를 나 저 하나 있긴 한데 저기 주황색의 그 뭐지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 뭐라 하지? 이름 요즘에 이렇게 이름을 까먹냐 이거 뭐지 이거? 아니 그 부직포 단어가 안 나오냐 이렇게 부직포를 이렇게 하나 붙일까 이렇게 창문에 쫙 이렇게 방송 환경이 너무 안 좋다야. 방송 환경이 너무 안 좋다. 니들 보이니? 칠판 잘 보여? 너무 안 보여. 몰라 알아서 하라 그래. 뭐 하다 말았냐? fx를 이번에 뭐부터 먼저 하고요? 적분을 먼저 하고요. 이렇게. 이걸 다시 이제 뭐 한다고? 미분을 이렇게 한다고. 니들 처음이란 말이야, 그치? 적분을 처음 배우죠? 아직 이 기호 되게 어색할 거고
써봐 하면은 개판이에요. 개차반이라고. 이게 일단 지렁이로 나올 거예요. 그림이. 어? 써보면 알겠지만 이거 그림 아주 개판일 겁니다. 이 인테그랄 모양 개판으로 나올 거라고요. 지렁이처럼. 시그마 처음 배울 때랑 비슷해. 시그마 처음 배울 때 니들 되게 어색했을 거야. 공식도 모르겠고, 그치? 몇 번 쓰다 보니까 지금은 좀 익숙해졌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많이 안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이 인테그랄 기호에 빨리 익숙해지라고 연습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많이 푸는 것보다는 여러 번 써보라는 의미로 시간을 주는 거니까요. 제발 좀 써보세요. 그래야 다음 할 때, 특히 니들 내일 할 때, 바로 내일로 연결되잖아. 그치? 주말반이라서, 토일이라서 연습할 기간이 짧단 말이야. 그러니까 많이 연습을 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내주는 게 아니야. 문제는 조금만 할 테니 남는 시간 동안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호에서 써보라고, 계속. 얘는 뭐가 된다고요? 얘는 fx예요. 차이점 알겠냐고요? C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 이건 적분이 나중이죠. 이건 미분이 나중입니다. 이해가죠? 프라임이란 기호 대신에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dx 이렇게 나와도. 그게 이제 두 번째 박스 내용입니다. 이해 갔나요? 그럼 뭐 첫 번째 개념은 다 했어. 이제 문제를 일단 두어 개를 풀고 잠깐 쉬는 시간을 한 다음 계산 간단한 거 몇 가지만 할게요. 다 하진 말고. 그리고 나서 남은 시간은 여러분 문제 풀 시간 주고 오늘 시험 대비하는 한 명밖에 없어요. 시험 대비할 나머지 3명은 다 났어. 내일 뭐쯤 하겠지 뭐. 일단 140페이지에 있는 필수제 1번. 어떡할까? 저 창문에 붙일까? 창문에 근데 주황색 펠트지가 아니지. 부직포를 붙이면은 별로 안 이쁠 거 아니야. 해괴망측할 거 아니야. 녹색 같은 거는 그나마 좀 낫지만, 그치?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브로마이드라도 붙일까? 신문지라도 붙여야 되나? 너무 밝고. 니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이게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 지금. 사진빨은 잘 받겠지. 얼굴이 하얗게 나오겠지. 이렇게 하면 역광이고, 그치? 어쩌면 좋니? 인테그랄 fx dx가 3x제곱 빼기 5x 더하기 c래요. f2를 구하시오. 되게 쉬운 건데 처음 만나면 이게 뭐야? 라는 느낌이 받을 수 있죠. 몇 번 하다 보면 별거 아니네 라고 될 거예요. 저면은 fx를 적분하는 거예요. fx 어떻게 구할까? 저거 미분하면 됩니다. 미분. 우리 로그 처음 배울 때 기억나요? 양변의 로그를 잡는다? 잘 모르면 양변의 로그를 잡는다? 특히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나오면은 양변의 로그를 잡는다. 그럼 이게 이렇게 쭉 내려가가지고 로그 x 곱하기 로그 x 제곱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거 기억나? 그거랑 비슷하게 미분 적분 풀다가 잘 모를 때는 많이 쓰는 거죠. 양변을 미분한다예요. 양변을 미분한다는 거는 간단히 말하면 이거죠. 좌변은 요거 쓰고 우변도 요거 쓰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가로로 써줄까요? 이렇게. 이게 양변을 미분한다는 뜻이죠. 이해 가죠? 그럼 좌변은 뭐라고 쓰는 걸까요? fx를 적분하고 그 다음에 미분하네? 뭐가 나와? fx죠. c가 안 붙잖아, 얘는. 그쵸? c가 안 붙잖아요. fx 끝나잖아. 우변은요? 2차식을 미분하잖아. 6x 빼기 5지 뭐. 그럼 답 나왔잖아. 그치? f2가 얼마야? 12 빼기 5. 7 이렇게 되겠지 뭐. 이것도 되게 단순한 건데 막상 안 써보고 이제 눈으로만 보다가 딱 하려고 하면 이제 안 돼요, 이게. 못 하게 됩니다. 와, 되게 밝고. 뭘로? 아이고. 제발 오늘은 딴 거보다 인테그랄 연습 좀 많이 해서 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시그마 할 때도 보통 시그마를 하루에 다 안 하거든. 보통 이틀에 나눠서 시그마를 해요. 초반 부분을.
ABC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좌변에 있는 인테그랄 기호를 미분한다. 우변에 있는 이 3차식을 미분한다. 좌변은 뭐라고 쓰냐고요? 지금 적분한 걸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분한 무엇을 적분해라? 다시 미분해라. 그러면 요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가 그대로 다시 나오겠죠. 상수 C는 붙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가나요? 상수 C는 붙지 않습니다. 미분을 나중에 했으니까요. 이거는요, 그냥 단순한 3차식을 미분하라 아닌가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야. 니들 그 항등식을 미분하는 거야, 보통. 그러니까 니들 보통 이제 이런 거 있잖아. fx는 x제곱 이런 거 보통 있죠? 그쵸? 이것도 항등식으로 쓴 거죠, 느낌을. f1은 얼마야? 1. f2는 얼마야? 4. 이런 식으로 x값이 얼마든 항상 성립하는 등식 개념이잖아, 일종의. 방정식을 미분하는 게 아니다, 얘들아. 어? x제곱은 4. 해는 x는 풀마이죠? 이거 미분하면 그럼 2x고 0이에요? 그럼 x는 0이네? 이게 뭔데 대체? 위에 거랑 아무 관계 없는 거잖아. 위에 있는 방정식과 아무 관계 없는 식이에요, 이거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미분해야지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방정식을 부등식을 미분하고 이런 건 없어요. 함수를 미분하는 거죠. 함수 또는 항등식 같은 개념을 미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은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입니다. 미분한 양변을 미분한 이 둘도 항등식이에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게 성립하려면 여러분 배웠죠? 개수가 같아야죠. 개수 비교법. 그렇죠? 3b가 6이다. b는 2. ax가 4x, a는 4. 상수항자리. 마이너스 3, 마이너스 c는 4. 이렇게. 그치? 뭔 말인지 이해가지? 네. 방정식을 미분하는 건 아니야. 전에 인터넷에서 누가 2차 방정식을 미분했더니 이게 나오던데요. 댓글로 방정식은 미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난 그걸 보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알았어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나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방정식 미분하지 마. 나 분명히 경고했어. 그다음 2번. 1번 내용은 d dx. 이게 무슨 뜻이라고? 미분하시오. 그 다음에 인테그랄 fx dx. 이거 무슨 뜻이라고? 적분하시오. 그치? 얘가 얘래요. f1을 구하시오. 어떤 함수를 적분한 다음 미분하는. 우리 방금 했던 겁니다. 그쵸? 그럼 좌변은 뭐라고 쓰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그냥 fx라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보고 이거를 fx라고 읽을 수 있겠는가? 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은 적분을 하고 미분을 나중에 했단 말이야. 그래서 좌변은 그냥 fx인 거죠. 간단하게. 이 식은 간단하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f1이 얼마냐면 3 빼기 1에서 2 나오겠죠. 근데 2번은 좀 다르죠. 2번은 우변이 인테그랄의 d dx입니다. 이게 되고 f2가 7이래요. 그럴 때 f-1을 구하시오. 이건 왜 있지 대체? 이거 왜 있는 거야 이거는? 일단은 이 식을 봤더니 우변이 이 3차식을 3차 함수 3차식을 미분하시오 한 다음 다시 적분하시오예요. 그러면 우변을 뭐라고 쓰는 거야? 이 3차식을 이렇게 쓰는 거야? 아니지. 상수식이 이렇게 붙는 거지 얘는. 그게 fx인 거죠. 보다시피. 그래서 fx는 이렇게 된 3차 함수야 대신에 상수는 아직 몰라였던 거지만 이걸로 우리가 상수항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2를 대입해 f2 그러면 8 빼기 2니까 6이네 더하기 c네. 그치? 6 더하기 c인데 그게 얼마니까? 7이므로 이때는 이렇게 적분 상수 값이 나오는구나. 지금 1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정 조건이 주어질 때는 이렇게 적분 상수를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죠? 얘의 적분 상수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f의 마이너스 2란
마이너스의 세제곱 마이너스 8에 이거 플러스 2고 상수 C를 더한다니까 마이너스 이게 나오겠네. 그치? 이런 식으로 일단은 첫 시간은 무엇 연습이라고 했죠? 기호 연습입니다. 이걸 소홀히 하면은 나중에 이제 바로 이제 오늘 2교시 다 안 할 거예요.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좀 하겠죠. 아마 내일쯤부터 이제 멘붕이 오지 않을까. 뒤에 가면은요, 기호가 겹겹이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리미트, 그러니까 인테그랄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다시피 요 문제 하나에도 미분과 적분 섞여 있죠. 조금만 더 지나면요, 여기에 리미트도 붙어요, 이제. 그리고 시그마도 붙고요. 장난 아니거든요, 이제 기호가. 그러니까 연습을 하라고 할 때 하는 게 좋아요. 알겠지?